네. 자, 오늘은 교재에 75쪽에 보시면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한 차례죠. 자, 그래서 우리가 도시개발 사업은 자, 절차가 있죠. 그래서 1단계가 개발 계획. 자, 수립하면서 아울러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을 하는 것이 첫째 단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부터 오늘 할 차례죠. 시행자가 정해져야 됩니다. 그 시행자는 총 12가지 시행자 중에서 정해져요. 그 다음 세 번째, 시행자 정해지면은 실시계획. 자, 이걸 작성해서 인가 고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이라는 것은 구체적인 공사계획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 단계가 이제 사업을 시행을 하는데, 여기는 시행 방식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수용 사용 방식. 자, 수용 사용 방식은 지가가 낮아야 쓸 수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사업에 드는 비용은 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리고 환지 방식, 토지 바꿔주는 방식이죠. 자, 이거는 지가가 높을 때 쓰고, 사업에 드는 비용은 토지 소유자의 토지를 가지고 사업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섞어서는 혼용 방식. 자, 이렇게 사업 절차가 전개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게 두 번째 단계인 시행자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책에 75쪽 보시면 제3절의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시행자 지정 원칙의 줄치입니다.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권자가 자,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정합니다. 그 지정권자 정해요. 이 시행자는 크게 둘로 나누죠. 첫째, 공공시행자가 있고, 양갈로 이번에 민간시행자로 들어가 있죠. 자, 공공시행자 중에는 1번에 줄칩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자가 공공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도시개발 사업 시행을 많이 하는 시행자가 1번입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가 가장 많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공공기관에 밑줄 치시고, 공공기관은 자, 거기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한국노총공사 등 같은 이런 기관을 공공기관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모든 공공기관은 다 시행자 될 수 있어요. 그 끝에 보면 매입 공공기관이 되어 있죠. 이 매입 공공기관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공기관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무슨 공사라는 뭐 여기에 울산에 대한석유공사 들어와 있죠. 석유공사도 시행해야 될 수 있습니다. 예, 이게 매입 공공기관에 해당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 3번에 정부 출령기관 줄치고, 정부 출령기관도 시행해야 됩니다. 자, 정부 출령기관으로서 시행해야 될 수 있는 건 두 가지가 있는데, 기억에 국가철도공단 줄치고, 자, 국가철도공단도 시행돼야 되는데 역세권 개발 사업 중심으로 합니다. 역주민의 개발 사업 하죠. 그럴 때는 자, 국가철도공단이 시행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줄치고, 자, 제주도 내 도시개발 사업은 주로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가 시행돼야 될 수 있죠. 그리고 4번에 지방공사 줄치고, 자,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공공시행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민간 시행자 봅시다. 자, 거기에 5번에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 간의 토지 소유자 줄치고. 토지 소유자도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자가 됩니다. 자, 거기에 갈란에 보시면 공유수면 면허자를 포함하고, 자, 그 다음 줄칩니다.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간의 국공지를 제외한 토지 면적 자, 3분의 2 이상의 소유한 자를 말합니다. 그럼 수용 사용 방식으로 도시개발 사업할 때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 되려면은 국공지 제외한 토지 면적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3분의 1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불가능하죠. 토지 소유자 한 개인이 3분의 1 가지기는 힘듭니다. 자, 6번에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을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란 말에 동그라미. 조합도 시행자 되는데 갈란 줄칩니다. 도시개발 사업을 전부 한지방시로 시행할 경우에 한해서 시행자 됩니다. 그 조합은 전부 어떤 방식으로만 사업해야 됩니까? 한지방식으로만 해야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7번에 가미력제권역에서 줄칩니다. 수도권 이해지역으로 이전하는 법인이라고 줄치면 돼요. 자, 그렇게 줄치는데 그만 보시면 돼요. 수도권 이해지역으로 이전한 법인도 시행해야 되는데 밑에 두 가지 소개되어 있는데 그건 참고하시고. 자, 8번에 주택부에 따라 등록한 자 줄치고. 자, 주택건설 사업자를 말합니다. 주택건설 사업자도 주택단지 조성과 같은 도시개발 사업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9번에 토목공사업,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받는 등 개발계획에 적합하게 도시개발 사업을 줄칩니다. 시행할 능력이 있는 자 그렇게 줄치면 돼요. 줄여서 뭐 시행 능력이 있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 여기도 두 가지가 있는데 참고하시면 됩니다. 10번의 끝에 부동산 개발업자 줄치고, 자, 부동산 개발업자도 시행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11번에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 줄치고. 자, 이런 부동산 투자회사도 시행해야 되고, 12번은 1호부터 11호까지에 해당하는 자, 즉, 갈란의 조합은 제외하고,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자, 출자여 참여에 설립한 법인 이걸 줄여서 끝에 공동출자법인이 되어 있죠. 그게 밑줄 치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거기에 5번에 토지 소유자부터 시작해서 12번까지 공동출자법인까지 이걸 민간 시행자랍니다. 그런데 12번에 공동출자법인은 만일 공공기관에서 출자를 많이 하면은 공공시행자가 될 수도 있어요. 공공출자법인은 공공시행자 될 수도 있고 민간도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우리 뭐 대장동 개발 사업은 누가 시행자일까요? 이 12가지 시행자 중에 12번입니다. 공동출자법입니다. 성남시와 하천대유라는 재단법인 있죠. 이 공동출자법인 만들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했어요. 자, 2번 예외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전부를 한지방시로 시행할 경우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자, 전부 한지방식일 때는 비용 부담을 누가 해야 됩니까? 토지 소유자 해야 되죠. 토지 소유자나 그들이 모인 단체인 조합에게 우선 시행권을 줍니다. 끝말이 자, 시행자로 지정한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전부 한지방식 때 우선적으로 토지 소유나 조합에게 시행자로 지정해란 뜻이에요. 자, 물론 그 다음 페이지 가시면은 예외가 있습니다. 자, 그게 박스 안에 까만 점에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을 전부 한지방시로 시행할 경우 다음의 사유가 있을 경우 지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시행자로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유가 있을 때 밑에 1, 2, 3이 있죠.
실제로 시행 놓은 건 2번인데, 자, 거기에 지자체장이 집행하는 공공시설에 관한 사업을 병행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 이런 사유가 있을 때는 전부 한지방식이라도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자, 지자체나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지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 전부 한지방식이라 하더라도 2번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누가 시행자 되느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대공사, 지방공사, 신탁업자를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자, 3번에 시행자 변경 사유. 시행자를 바꿀 수 있는 사유죠. 1, 2, 3, 4 갈로 묶어 보시되, 1번에 실시계획 인가 후 2년 내 사업 착수하지 않았을 때는 시행자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2년 내에 주의하시고, 2번에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획 인가가 취소됐을 때도 시행자 변경할 수 있고, 3번에 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의 사유로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 달성이 어렵다고 인정할 때도 변경합니다. 네 번째,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한지방시로 시행할 경우 토지 소유자 조합이 구역 지정 시 후 1년 이내에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변경이 되는데, 여기는 1년 내에 주의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시험에 여러 차례 놓았는데 놓을 때마다 답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1번에 2년 내라고 들어가 있죠. 4번에 1년 내 찾습니까? 그걸 자꾸 손댑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 받고, 여기에 있는 자, 구체적 공사하기엔 실시계획 인가 받았죠. 몇 년 내 사업 착수해야 됩니까? 2년 내 착수해야 돼요. 만약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시행자 바꾸겠다 이 뜻이에요.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됐죠. 자, 그럴 때 실시계획 인가 신청을 몇 년 안에 해야 됩니까? 1년 안에 해라 이 뜻입니다. 하지 않으면 변경한다 이 뜻입니다. 그렇게 주의하시고. 자, 4번에 도시개발 사업의 대행. 자, 도시개발 사업 업무 일부를 제3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는 뜻인데, 이거는 공공시행자는 이란 말 찾습니까? 거기에 특히 주의하시고, 즉 공공시행자에 한해서 업무 대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민간 시행자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걸 시험에 물어봐요. 자, 공공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필요할 경우에는 아래 정한 바에 따라 자, 설계 분양 등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줄칩니다. 주택법에 자, 따른 주택건설 사업자 등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주택건설 사업자에게 도시개발 사업 업무 일부를 대행할 수 있는 시행자는 무슨 시행자다? 공공시행자일 때 그렇습니다. 민간은 안 됩니다, 이거. 자, 그리고 박스 안에 1번에 보시면은 주택건설 사업자 등에게 대행할 수 있는 도시개발 사업의 자, 범위는 다음과 같아 해서 줄칩니다. 실시설계, 부조성공사, 기반시설공사, 자, 조성토지 등의 분양, 이 네 가지 업무만 대행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동그라미 2번은 보실 거 없습니다. 자, 5번은 법인 설립과 사업 시행 등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은 뭐 5, 6월달 이해해 봅니다. 왜냐? 대장동 사건에 관한 법이에요. 대장동 사건도 뭐 어떤 결론도 안 나고 아직 뭐 조사 중이고 재판 중인데 벌써 여기는 결론을 다 내놨어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은 무슨 내용이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대장동 사건에 개발이익이 1조가 발생됐어요. 그래서 화천 대유라는 그 재단법인이 있죠. 5천억을 가져갔어요. 성남시에서 1,500억 가져가. 쭉쭉쭉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개발이익이 분배된 것은 결국은 성남시장이 이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이기 때문에 성남시장의 승인하에 다 이루어진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결국 문제가 되니까 자, 아직 사건은 재판이 계류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법부터 바꾼 거예요. 어떻게 바꿨느냐?
자, 개발 이익에 민간 참여자, 이 하천대유 같은 민간 참여자 있죠? 개발 이익의 10% 이내만 가져가도록 법을 바꾼 거예요. 예. 그러면 결국은 주거는 해도 되고 그 이후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이게 내로남불이에요. 예. 그러나고 5천억 원 저길에 해서 뭐 50억 클럽이니 다 돈잘지 다 해놔놓고 이제는 앞으로는 민간 참여자는 10%만 딱 가져가라. 그 10%도 그냥 가져가는 게 아니고 재투자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느 민간 참여자가 개발 사업 참여하겠습니까? 아무도 안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사건도 아직 정리도 안 됐는데 법부터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예. 자, 출제니까 출제를 하겠어요. 잘못 출제하면 뭐 이상하게 돼버리죠. 예. 이래 아직은 이 사건이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출제율이 이거 출제하기 자기도 곤란합니다. 괜히 출제했다가 난좀 말이 많아지죠. 예, 일단 넘어가세요. 예, 지금 보지 마세요. 자, 이제 70, 자, 거기 8쪽에 가서 사업 시행의 위탁이라고 되어 있죠. 자, 위탁 시행 등 시행자는 항만이나 철도나 기타 공공시설 건설과 공유소의 매립 같은 이런 업무는 자 아무나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 공공기관, 정부 출림기관, 지방공사에 위탁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양갈로 2번은 지금 보실 거 없고 양갈로 3번에 규약의 임의적 작성에 가서 규약이라는 것은 약속이죠.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을 규약이라. 자, 그래서 지정권자는 줄칩니다.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자 시행하려고 할 때 또는 토지 소유자가 민간 시행자 갈로 띄어놓으시고 공동으로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때는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2인 이상이 도시개발 사업을 공동으로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는 민간 시행자 도시개발 공동으로 할 경우에 서로 지켜야 할 약속을 뭐라 부른다? 규약이다. 규약을 정하게 할 수 있다. 이 뜻이. 자, 밑에 박스 내용을 오르글달 읽어보시고. 자, 옆 페이지 가면서 양갈로 4번에 시행규정의 의무적 작성이라고 되어 있죠. 자, 줄칩니다. 지방자치단체 등. 자, 공공시행자입니다. 도시개발 사업의 전부를 한 지방시로 시행할 때와 공공시행자 또는 공동출자법인이 갈로 뛰어넘으시고 도시개발 사업의 일부를 한 지방시로 시행하라고 할 때는 시행규정을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전주에 우리 개발계획 수립을 할 때 한 지방시의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받죠. 그런데 국가자체 시행자일 때는 한 지방시의 시행자 될 때는 개발계획 수립할 때 동의 안 받는다 했죠. 시행규정 따로 정한다 했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자체 등 같이 이런 자들이 공공기관이 도시개발 사업을 한 지방시로 시행할 때는 뭘 정해라는 뜻이에요. 시행규정을 정해서 이 시행규정 정하여 자세한 내용을 정해서 동의받아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고 이번에 민간 시행자 사업 시행은 안 보셔도 되고 도시개발 조합 설립으로 갑니다. 자, 도시개발 조합은 여러분 시험에 자주 나오는 곳입니다. 자, 도시개발 조합이란 뜻은 전부 한 지방씩, 자, 한 지방씩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토지 소유자가 모인 단체를 도시개발 조합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합은 전부 한 지방씩밖에 못하죠. 그래서 누가 모인 단체예요? 토지 소유자가 모인 단체입니다. 그래서 이 도시개발 조합을 설립할 때는 먼저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이 있어야 합니다. 자, 있으면 도시개발 구역에 있는
자,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모여서 자, 정관 작성하죠. 조합 설립 준비행위 한다 이 뜻이. 자, 그러고 나면은 준비행위가 끝나고 나면은 조합을 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죠. 이 동의 요건은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대상,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소유자 동의받고, 토지 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 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이 동의 다 받아야 돼요. 자, 동의를 받고 나면은 자, 설립 인가를 해 줍니다. 누가? 지정권자. 자, 인가를 받고 나면 이날부터 30일 내에 자, 설립 등기를 함으로써 조합이 법인으로서 성립이 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조합이 만들어진다. 여러분 책 1번에 조합 설립인가 자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 내 토지 소유자 7인 이상이 정관 작성해서 지정권자의 설립인가 받아야 하며까지 줄치고, 자,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변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 내려가서 2번 설립인가 전 동의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면적 3분 이상 토지 소유자 와자에 주의하시고, 자, 그리고 그 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 총수 2분의 1 이상 동의받아야 돼요. 시험에 여러 차례 왔다 갔다 가 있죠. 자주 봅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와 해놨죠. 2분의 1 이상 동의 두 가지 다 같이 받아놨어요. 또는 하면 틀려버려요. 자, 이렇게 설립인가 전에 동의를 이렇게 받아야 인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동의받는데, 자, 동의자 수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밑에 박스에 1번 줄칩니다.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면적을 산정할 때는 국공유지를 포함해서 산정해야 돼요. 우리 토지 면적 3분 이상 소유자 동의받죠? 그때 국공유지를 어때? 포함해야 돼요. 포함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4번에 줄칩니다. 토지 소유자는 조합 설립인가 신청 전에 동의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철회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토지 소유자는 동의자 수에서 제외하는데 주의해야 될 것은 설립인가 신청 전에 철회해야 됩니다. 설립인가 신청된 이후에는 철회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자 동그라미 3번 찾았습니까? 동그라미 3번은 옆에다 쓰면 돼요. 동의 순서입니다. 동의를 받는 순서. 자, 국공유를 제외한 자 전체 사유 토지 면적 또는 토지 소유자 대하여 동요권 이상으로 동의를 받은 후에 그 토지 면적 토지 소유자 수가 법적 동요권에 미달이 될 경우에 국공지 관리청 동의받아라. 그 말은 개인 토지 소유자 먼저 동의받죠. 동요권 이상을 동의받았는데 동요권 충족돼 버렸죠. 그럼 관리청 동의받을 필요가 없어요. 만약 요건이 미달이 되면은 그때서 뭐 관리청 동의받아라 이 뜻이에요. 자, 그런 뜻이다. 3번에 조합의 설립 줄칩니다. 설립인가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설립 등기를 해야 되고 조합은 등기함으로써 성립됩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조합의 법인격. 자, 조합은 법인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합니다. 자, 이 법에 자 규정된 것 제외하고는 민법상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 준용한다. 뭐 읽어보면 돼요. 조합의 구성에 가서 조합은 누가 되는지 줄칩니다. 조합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로 합니다. 자, 토지 소유자면 조합은 된다 이 뜻이죠. 그리고 관로 안에 찬성자, 반대자, 사인, 국가, 지자체도 다 토지 소유자면 조합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회 반대자도 되고 국가 자체도 도시개발구역에 토지 가지고 있죠. 조합은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뜻이에요.
자, 총회는 조합은 구성되는 총회를 꼭 둡니다. 자, 그런데 이 총회칼을 대행하는 기구가 밑에 대의원회라 되어 있죠. 그래서 대의원회는 총회칼을 대신 처리하는 기구로서 여기서는 반드시 두는 건 아닙니다. 자, 줄칩니다.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인 조합은 총회의 권한을 대행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권 가진 조합원 수가 50인 이상일 때는 꼭 둡니까? 둘 수 있는 겁니까? 둘 수가 있죠. 자, 대의원 수는 의결권 가진 조합은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하고 대의원은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서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선출하는데 그 다음 또 줄칩니다. 대의원에는 정관 변경, 개발계획 수립 변경, 갈로 띄어넣으시고 한지계획 작성,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중요 사항이기 때문에 총회에서 직접 의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관 변경 대의원이 대행 못하고 개발계획 수립 변경 대행 못합니다. 그런데 갈로 안에 실시계획 제외라고 되어 있죠. 실시계획은 대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한지계획 작성이나 조합 임원의 선임, 조합 합병 해산에 관한 사항은 대행할 수 없다는 점 주의를 하시고 내려가서 6번에 조합원의 경비 부담, 양갈로 1번에 줄칩니다. 조합원은 보유토지 면적과 관계없는 평등한 의결권까지 줄친대요. 자, 우리 조합원 중에는 넓은 토지 가지고 있는 조합원도 있고 조그마한 토지 가지고 있는 조합원도 있죠. 의결권은 어떻다? 평등하다. 예. 자, 그래서 비례한다면 틀립니다. 다만담 이하 내용은 5, 6월달 이해 보시고 7번을 갑니다. 조합의 임원으로 갑니다. 자, 조합 임원은 조합장 1인 이사감사로 구성되는데 자, 임원 조합의 임원은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자, 줄칩니다. 의결권 가진 조합원 중에 총회에서 이를 선임합니다. 자, 그럼 임원이 되려면 반드시 의결권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공유관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단독 토지 소유자는 당연히 의결권이 있죠. 자, 이런 경우 자, 이 토지를 갑, 을, 병, 정 네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갑이 대표 공유자고 을, 병, 정은 그냥 공유자예요. 그러면 이 공유 토지일 경우에는 갑만 대표 공유자로서 의결권을 가집니다. 을병정은 없어요. 예. 그래서 임원이 되려면은 공유관계에서는 누구만 된다는 뜻이에요? 대표 공자인 갑만 가지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임원이란 말이 동그라미. 자, 그래서 뭐 1번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뭐 미성년자 등일 때는 임원이 될 수 없죠. 조합원이 될 수 없다면 틀립니다. 예, 임원이 될 수 없어요. 자, 그리고 그 결격 사유는 1, 2, 3 있는데 그거는 시험에 틀리게 안 됩니다. 그대로 놓으니까 참고하시고 그 밑에 하살표에 줄칩니다. 조합 임원으로 선임된 자가 위의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임원의 자격은 상실합니다. 자, 임원의 직무도는 가서 조합장은 조합을 대표하고 사무총괄하고 총회 대의원회 또는 이사의 의장이 되고 나의 이사는 정관에 정한 바에 따라 조합장을 보좌하고 조합원의 사무를 분장해서 나눠 맡고 있습니다. 나의 감사는 조합 사무, 재산 상태, 자, 회의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라인은 줄칩니다. 조합장 이사의 자를 위한 조합과의 계약이나 소송에 관하여서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장 이사가 해당 조합과 소송 관계가 있다 또는 계약 관계가 있다 하면 조합의 대표를 누구로 해야 된다? 감사로 해야 됩니다. 마의 조합의 임원은 같은 목적 사업하는 다른 조합의 임원 직원을 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조합에 관한 거고, 이제 4절로 갑니다. 실시계획. 여기 이제 세 번째 단계 왔어요. 자, 실시계획 구체적 공사계획이죠.
그 시행자 정해지면은 구체적 공사계획을 만들어서 인가 고시를 받아야 사업의 시행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성 의무 보시면은 시행자는 실시 계획을 개발 계획에 부합되게 작성해야 됩니다. 그 다음 줄치입니다. 실시 계획에는 지구 단위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지구 단위 계획 꼭 들어가야 돼요. 왜냐? 우리가 전주에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면은 법적 효과로서 도시지역으로 용도지역은 의제되었죠.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자 결정 고시된 것으로 뭐가 됩니까? 의제가 됐어요. 그럼 지구 단위 계획구역 의정됐으니까 그게 필요한 지구 단위 계획은 만들어서 어디다 넣어라? 실시 계획들. 자, 그래서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의제됐으니까 여기에 필요한 별도 기준 있죠? 그게 지구 단위 계획. 지구 단위 계획 구체적 공사 계획에다가 넣어라 이 뜻이에요. 반드시 포함돼야 됩니다. 자, 실시 계획을 자 작성했으면 인가 고시 받아야 되죠. 시행자는 갈로 떼놓으시고 실시계획 작성하여 실시계획 인가 신청서에 계획의 평면도, 계략 설계도, 축적 25,000분의 1 또는 50,000분의 1의 자 위치도 등을 첨부하여 줄칩니다. 지정권자 인가 받습니다. 자, 그리고 관로한 줄칩니다. 밑에 줄에 국토교통부 장관인 지정권자는 시도지사, 대도시장의 의견을 들어야 되고 시도지사인 지정권자는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의견 듣고 인가해 주라 이 뜻이에요. 자, 인가받은 실시계를 변경하거나 자 폐지할 경우에도 중요합니다. 다만 지금 보실 거 없어요. 경미한 사항에 관한 것이니까. 그리고 그 밑에 내용들도 5, 6월달 이어보세요. 자, 이제 3번에 실시계획 고시 효과. 줄칩니다.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 고시 내용 중에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해서 결정할 사항은 국계법에 의한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된 거 본다. 자, 우리가 실시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이 꼭 들어가야 되죠. 그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 결정사항이에요. 그 도시군관리 위반 결정 고시해서 실시계획 속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넣으려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실시기 고시되면은 자 지구단위 같은 도시군관리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군관리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를 해주겠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별도로 결정 고시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준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 줄이겠다 이 경우 자 종전의 도시군관리 결정은 사항 중 고시 내용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고시 내용으로 변경된 것으로까지 의지해 준다. 읽어보면 돼요. 자,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페이지 4번에 관련 법률 인허가 등 의제는 5, 6월 달에 문제풀이 때라고 한번 보면 돼요. 5번에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공사 감리라고 되어 있죠. 그거는 보실 거 없고. 자, 사업의 시행 방식이라고 되어 있죠. 자, 원칙에 보시면 시행자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하는 지역에 대해서 자 2항에 정한 바에 따라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정함을 원칙으로 하는데 자 구체적 종류의 한지 방식, 토지의 교환, 분합, 그밖에 구역 변경, 자 지목 형질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이럴 때 한지를 씁니다. 이는 형식적 이유고 실질 이유는 줄칩니다.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히 높아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실질적으로 한지 씁니다. 땅값 비쌀 때 뭐 쓴다? 한지 쓴다. 그래서 한지 방식이 이렇습니다. 종전에 가지고 있었던 토지를 시행자에 주면은 이 시행자가 이걸 개발시켜서 자 개발된 토지로 일부 돌려주고 자 나머지는 일부는 또 사업의 뭐로 쓴다? 경비로 쓰는 방식이 한지 방식입니다. 그래서 종전에 자 가지고 있었던 토지 가격이 있죠. 가격이 있고 개발된 토지 가격이 있죠. 이 가격 차를 이용해서
도시개발 사업에 경비 충당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에는 평당 100만 원이었다. 지금은 개발하면 평당 200만 원이죠. 그럼 전에 받았던 토지 중에 절반만 돌려주면 절반 평당 200만 원짜리로 돌려주면은 자 절반만 이 토지 절반만 돌려주면은 종전 토지 가치가 같다 이 말이에요. 나머지는 뭐로 쓴다? 경비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한지방식 사업을 하려면은 첫째 종전 토지 가격 정해야 되죠. 토지 소유자는 자기 토지 가격이 어떻다? 높게. 사업 시행자는 어떻게? 낮게. 개발된 토지 가격도 정해줘야 되죠. 자,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낮게. 그래야 많이 돌아오니까. 시행자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높게. 그래야 적게 돌아가니까. 또 경비 부담시켜야 되죠. 토지 소유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토지에서 사업경비 부담을 적게 하려고 하죠. 시행자는 어떻습니까? 많이 부담시키려고 합니다. 뭐 합의점이 있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방식은 합의점을 찾기가 굉장히 힘들고 이런 것을 다 합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기간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 한지 방식은 단점이 많은 방식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장점이래 봐야 시행자의 전용 부담이 적다라고 되어 있죠. 토지 소유자 토지를 가지고 경비 부담하니까. 단점 보시면 시행 절차가 상대적으로 어떻습니까? 복잡하고 사업기간도 장기고 개발 이익도 상당히 작게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단점이 많은 방식이 한지 방식. 수용 사용 방식은 계획적, 체적, 도시개발 등 불침다 집단적 조성 공급이 필요할 때 씁니다. 자, 옆에다 씁니다. 지가가 어떻습니까? 수용 사용 방식은 낮아야 쓸 수 있습니다. 땅값이 싸면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대부분 사업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식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방식이에요. 자, 거기에 시행 절차가 상대적으로 간편합니다. 왜? 수용 절차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사업기간도 어떻습니까? 단기요. 수용하고 이주시키라고 바로 공사에 끝내봅니다. 그리고 개발 이익도 어떻다? 많이 발생합니다. 얼마나 많이 발생하느냐? 자, 지금 경상남도 뭐 부산 이 일대에서 가장 먼저 수용 사용 방식 한 데가 해운대 신도시라는 곳입니다. 옛날에 지금부터 40년 전에 했습니다. 1980년대 사업을 했어요. 자, 거기에 야산이라든지 밭이라든지 이런 부지를 자, 만 원에 수용해서 그 당시 돈으로 만 원. 그 당시에 주택건설 용지로 분양할 때 180만 원을 분양했습니다. 180에 벌었죠. 그럼 그 땅은 지금 얼마? 2천만 원 정도 합니다. 평당. 자, 상업용지는 그 현대 신도시 중간 지점에 보면 옛날에 섭지가 있었는데 섭지를 5천 원에 수용합니다. 5천 수용해서 그때 당시에 분양할 때 상업용지로 500만 원에 분양했어요. 그럼 얼마? 1,100 올랐죠. 1,100의 이익을 얻었어요. 그럼 지금 그 상업용지는 얼마? 1억 가까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얘는 중개업하면서 이제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자, 부동산 사죠. 건물은 배신을 때릴 수가 있어요. 아시겠습니까? 한 번씩 배신 때립니다. 건물은. 요즘 같이 금리 오르니까 바로 날라오죠. 아파트 가격이 어떻습니까? 곤두박질 쳐요. 땅값은 배신 안 때립니다. 땅은 지고 있으면 계속 가격이 올라가요. 옛날에 해운대 신도시 상업용지 500만 원 분양할 때 그때도 500만 원 너무 비싸다. 5천 원짜리를 500만 원에 분양하면서 막 말이 많았는데 그 산 사람들 지금 다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1억 해요. 평당.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잖아. 땅은 뭐 건축물은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순식간에 올랐다 순식간에 빠질 수가 있는데 땅은 안 그렇습니다. 천천히 올라가기만 해요. 물론 이제 특별한 경우 있지만은 그런 특별한 경우는 우리가 다 안다. 특별한 사유로 뭐 개발 못하게 제한시킨다든지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그렇지만은
그렇지 않고는 땅값은 계속 올라갑니다. 그래서 내가 먼 장기적으로 여윳돈 좀 투자하려면은 어디에 된다? 땅이 좋죠. 예, 근데 문제는 땅을 볼 줄 알아야지. 예, 모릅니다. 여기 여러분 앞에 학교가 중개업 하죠. 처음에 가면은 이게 좋은 땅인지 나쁜 땅인지 모른다 이거. 예. 그래서 결국은 중개업을 하다 보면은 경력이 쌓이죠. 그러면 알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어쨌든 이 수용 사용 방식은 이 길이 많이 생겨요. 자, 그 다음에 혼용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분할 혼용 있고 미분할 혼용이 있는데, 분할 혼용 방식은 수용 사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과 한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사업 시행지구별로 분할해서 시행하는 방식인데, 자, 우리가 이렇게 자 도시가구에 있다. 이걸 도로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이걸 기점으로 이쪽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여기는 한지 방식으로 이렇게 특정 지형을 이용해서 자 시행 방식을 둘로 나눠서 하는 것을 분할 혼용이다 이렇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미분할 혼용은 사업 시행지를 분할하지 아니하고 수용 사용과 한지 방식을 혼용해서는 방식인데, 미분할 혼용은 자 필지별로 씁니다. 필지별로. 여기는 수용 사용, 여기 한지 이런 식으로 필지별로 수용 사용과 한지를 완전히 섞어 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3번에 시행 방식의 변경 줄칩니다. 지정권자가 도시개발 구역의 지정 이후에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도시개발 사업의 시행 방식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행 방식 변경의 주된 원인은 지가 상승입니다. 자, 처음에는 땅값이 샀는데 사업하다 보니까 땅값이 투기로 인해서 많이 올라갔죠. 그러면 시행 방식 바꿔야 된다는 뜻이에요. 자, 어떻게? 1번 줄칩니다. 공공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이나 혼용 방식에서 전부 한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고, 2번 조합을 제외한 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에서 혼용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그대로 보면 시험 틀리니까 그 위에 여백에다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그려 두시면 돼요. 자, 공공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으로 사업을 하다가 땅값이 비싸지니까 뭐로 바꿀 수 있다? 한지로. 공공시행자가 혼용 방식으로 사업하다가 땅값 비싸지니까 한지로 바꿀 수 있어요. 자, 하살표 거꾸로는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조합은 제외합니다. 왜 조합을 제외할까요? 앞에도 써놨잖아요. 조합은 무슨 방식만 해야 된다? 전부 한지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합은 시행 방식 변경 못해요. 자, 조합을 제외한 공공시행자나 민간 시행자가 수용 사용 방식에서 혼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살표 방향밖에 안 돼요. 자, 그 부분 읽을 때 이렇게 머릿속에 그리면서 읽어야 돼요. 시험에 낼 때 이래 낸단 말이에요. 자, 지방공사가 수용 사용 방식에서 혼용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지방공사가 수용 사용에서 혼용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있네. 지방공사 공공시행자 들어가죠. 수용 사용에서 뭐로? 혼용으로 바꿀 수 있다. 자, 그러면은 부동산 개발업자는 민간 시행자죠. 자, 수용 사용에서 한지로 바꿀 수 있습니까? 부동산 개발업자도 민간 시행자 수용 사용에서 한지로 바꿀 수 있어요. 민간 여기 있죠. 수용 사용에서 뭐로만? 혼용만 바꿉니다. 여기서 일로 못 바꿔요. 자, 그래서 하살표 방향밖에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민간은 딱 한 경우 수용 사용에서 뭐로? 혼용으로. 공공은 수용 사용에서 한지, 혼용에서 한지, 수용 사용에서 혼용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자, 그런 뜻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요. 자, 그렇게 그랬습니까? 자, 4번의 순환개발 방식의 개발 사업은 이제 이거는 지금 보실 필요 없습니다.
요즘 쓰이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 뉴타운 사업이라는 게 있었어요. 뉴타운 사업. 그래서 자 여기에는 도시개발 해야 되고 어느 도시에 자 여기에는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해야 되고 여기에도 재개발 같은 정비사업 하는데 이런 사업을 세 개 이런 사업을 묶어서 자 이걸 뭐라 부르느냐 뉴타운 사업이라 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럼 사업 규모 굉장히 커지죠. 이 도시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 정비 사업을 세 개, 네 개 묶어가 크게 하는 사업을 뉴타운 사업이라는데, 자 이런 뉴타운 사업을 추진하다가 사업이 전국적으로 유행했죠. 하다가 하루 아침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 지금 뉴타운 사업 같은 거 할 때 필요한 규정이 4번에 순환개발 사업, 5번에 세입자 등 임대주택 건설 공급 등이라 돼가 있죠. 뉴타운 사업과 관련해서 필요한 건데 이거는 요즘 안 쓰니까 보실 거 없다.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 6번에 그 다음 피 도시개발 사업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 등이라 돼가 있죠. 그것도 지금 보실 거 없습니다. 자, 이제 수용 사용 방식 시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왔습니다. 자, 수용 사용 방식이라는 거 잠시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